17번 문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A인 원과 이런 이차 곡선이 공통점을 갖도록 A, B를 구해봐라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A인 원이니까 X 마이너스 원점이 중심이다, 그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제곱과 y는 x제곱이 아무튼 연립방정식의 해를 가져라 이런 말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연립을 시킬게요. a를 잡아 넣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 이 a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얘를 정리를 했더니 x의 4제곱 플러스 2b의 x제곱 플러스 1의 x의 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아무튼 해를 가져야 되는데 x제곱이 보기차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제곱은 t로 보기차식으로 갖게 되면 x가 실수기 때문에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해를 가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 자, 따라서 얘를 고치면 x제곱 t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의 t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기서 t에 대한 이 2차 방정식이 공통점을 가져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판별식을 쓰면 안 되니? 판별식을 쓴다는 말은 모든 t에 대해서 그렇게 성립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t가 아니고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아무튼 해를 가져라 이런 뜻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쓰면 안 되고 이 이차함수에 축을 알아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2분의 2b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그러면 빼기 4분의 2b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맞아? 그러면 축의 위치가 t가 이쪽에서 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축이 움직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범위 설정이 중요해진다라는 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이차함수가 현재 축이 t가 어디에서 발생을 했는데 t가 마이너스 2분의 2b 플러스 1이 축인데요. 우리는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해를 가져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0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이 축이 0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범위가. 제한 범위가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만약에 0이 여기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는 함수를 어디에서만 바라볼 거라고 했니? 0의 오른쪽에서만 이렇게 바라볼 거잖아요. 그래프를.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를 가져야 된다고? 여기에서 뭐를 가져야 돼? 해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 되겠니? 그래서 이 영역에서 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해는 x축과 만나야 된다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적어도 x축이 어느 쪽에는 그래 이런 정도에 그려져 있어야지 t축이 되겠네. t축이 이렇게 돼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가질 거다 이런 말이 되겠네. 맞아? 그러니까 0일 때의 값이 최소값이지. 제일 작은 값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겠네. 맞아? 자, 그렇기 때문에 t가 0일 때의 값이 되겠네. t가 0일 때의 값은 뭐가 되니? t가 0일 때 값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여기다 할까?
이 영역일 때, 즉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에서 최소값 뭐고 b제곱 마이너스 a제곱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 두 번째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고요. 역시 축은 t는 마이너스 2분의 2b 플러스 1인데 이 아이가 여기가 0이 이쪽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축이 0의 오른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라는 게 되겠죠. 자, 축이 0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최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러면 이 영역에서 적어도 t축과 하나로 만나려고 하면 이 최소값이 0보다 어떻게 되면 된다? 작거나 같으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겠죠. 즉 이때는 최소값이 이때의 값이니까 절대값 여기에 넣으면 최소값이 이 값이 된다. 그죠? 맞니?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2b 플러스 1의 완전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 최소값도 0보다 뭐 해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아요? 그럼 얘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b제곱 b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정리해요. 자 그럼 얘도 정리하면 뭐가 되니? 얘도 정리하면 b가 넘어가면 b가 얼마보다 클 때니? 정리가 되면 b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어떻게 돼? 넘어가서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즉 그때 이때는 b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이런 영역이 표시가 되고 알았니?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클 때는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나온 거다. 그지? 맞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 이런 값들이 가져진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요. 자, 48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와 a는 a,a를 중심으로 하고 b는 1,1을 지나는 원인데 b만 반드시 공유하도록 상수 a의 값을 범위를 구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조금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y는 x분의 1이니까 이런 직각삼각선의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중심에 a,a니까 y는 x 위에 이렇게 y는 x 위에 중심이 a,a인 원이 있어요. 자, 이 점이 분명히 b가 1,1이 되는데 자, 이 원과 이걸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는데 맞니? 1,1만 반드시 뭐 하도록 해라? 공유하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중심이 어디까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위치에 있을 때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되면 1,1만 공유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A는 이 정도에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A가 만약에 이렇게 0,0을 넘어서서 이렇게 내려오면 반지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니까 반지름이 이렇게 커지면 요 밑에서도 공유점을 가지겠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A,A는 너무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할 수 있겠네. 대략적으로 그러면 A,1이 0,0이면 반지름이 이렇게 되면 그럼 이쪽이 지름의 양 끝의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면 이때가 안 되니까 그래서 A는 일단은 0보다는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라는 사실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0보다 커서 이렇게 넘어올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A가 1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A가 1이 되면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럼 A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 원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우선 공률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럴 때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원이 이제 심하게 커졌을 때, 여기서 이제 그래프 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요. 이게 계속 이렇게 접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원이 아무리 커져도 얘와 공유점이 없는지, 아니면 이 차곡선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지, 1,1을 지날 때 1,1에서 반드시 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헷갈립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해요. 그럼 여기가 어디까지 그렇게 될 거냐? A가 그럼 0보다 큰데 A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다 이렇게 1,1에서 공유점을 하나만 가지게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접하는 점이 있는지, 이 곡선과 이 두 곡선의 그 미세한 부분을 우리가 미분을 쓰지 않고 현재로서 파악하는 거는 다소 힘들어 보입니다. 맞지? 그래서 기하학적 풀이가 이 정도에서 대략 문제는 파악했는데 정확하게 뭘 잡기가 상당히 애매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로 가야 된다? 대수적 판단으로 가서 정확하게 식이 주는 값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대수적 판단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x-a의 제곱, 중심이 x-a의 제곱, 그 다음에 y-a의 제곱. 그럼 반지름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죠? 맞니? 1대1대 루트 2니까 이 두 중심 간의 거리는 a-1의 제곱에서 정리하면 2배 1-a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a, b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자, 이런 원과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닐 때 저거니까 xy는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두 식의 연립 방정식입니다. 자, 이 두 식의 연립 방정식에서 해가 반드시 어디만 1,1만 해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고민이 생깁니다. y 자리에 x를 잡아 넣게 되면 조금 복잡해져요. 지금 뭔가가 정리가 힘들어요. 4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또 이것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연립 방정식 할 때 이런 류의 문제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없니? 연립 방정식 할 때 뭐가 보일 때 뭐를 활용하면 좋다, 이런 게 있어. x 플러스 y와 xy가 반복될 때 x 플러스 y를 뭐 t, xy를 u로 치환하여, 이런 거 마치 기본 정석이나 이런 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논리가 되는 게, 여기가 제곱이니까 위의 식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ay,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제곱 2a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2 마이너스 4a 플러스 2a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ay 맞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럼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뭐로 표현되고 있니? 합과 곱으로 다 표현이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x 플러스 y를 u로 두고 xy를 v라고 두고 시작을 할게요. 맞니? 그러면 이거에는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잖아요. 그러니까 u제곱 마이너스 2v가 되고, 이게 여기는 마이너스 2au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오면 플러스 4a 마이너스 2는 0이다가 첫 번째 식이에요. 맞아. 밑에 식은 뭐가 되니? xy가 1이니까 v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1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식을 하나 참고하셔야 돼요. 뭐냐면 u제곱 마이너스 4v는 u제곱 마이너스 4v는 원이 완전제곱식이죠. 얘는 항상 0보다 어떻다? 크거나. 아무튼 이 조건들 중에서 다른 내용이 아니고 v가 뭐일 때만 인정을 받겠다고, v가 얼마일 때? 1일 때만이다라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자체니까. 그럼 v가 1이다라고 이제 연립방정식 잡으면 되겠지. 그럼 v가 1이 됐으니까 앞쪽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v가 1이 되니까 u제곱, v가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u, v가 1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는 플러스 4a 마이너스 4가 0이 되고요. 맞니? 다음에 밑에는 v가 뭐가 된 거야? 1이 된 거지. 그러니까 u제곱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u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같은 내용은 절대값 u는 2보다 뭐 해야 된다고?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맞아.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뭐만 있어야 돼?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가 이거밖에 없어야 돼. 그러면 저 둘을 반드시 만족하는 애가 얘밖에 없다라는 말은 지금 u가 얼마인 거니? 2인 것만. 즉 u가 2일 때만 해고 다른 해는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즉 이 둘의 연립방정식의 해의 유일한 근이 뭐만 있어야 된다? u가 2다, 이런 말로 문제가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맞아. 위에 거 정리합니다. 이제 뭐 곱의 형태가 나타나야 이 방정식의 해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u제곱 마이너스 2au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럼 앞쪽에서 뭐가 됐니? u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 맞아.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은 0. 됐어. 자, 곱의 형태 나타나죠. 두 개를 더하니까 뭐가 되니? u 마이너스 2 곱하기 두 개를 빼면 뭐가 되니? u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0이고 절대값 u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아. 그러면 얘는 u가 얼마 또는 u가 위에서 보면 u가 얼마 또는 2 또는 u가 뭐가 되니?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거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절대값 u는 2보다 크거나 같게 된 거지. 유일한 해는 u가 2니까 이것만 유일한 해가 되어야 돼요. 맞아. 그럼 이 값은, 이 u는 이거와 공통 범위가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는 말이 되겠죠. u가 있는 해가 나왔단 말이야. 맞아. 그럼 여기서는 해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이 u의 범위는, 이 아이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 이 범위와 겹쳐지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값, 이 u를 봤을 때 2a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뭐보다 작아라? 이보다 작아. 맞아. 근데 아까 a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은 파악을 했고요.
그죠? 그러면 A는 어디서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단 A는 1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어려운 두 문제였습니다. 이게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이거랑 좀 이따 풀 거야. 자, 두 점점으로부터 P가 있는데 두 점점으로부터 수직인 점들의 집합이에요. 대단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 이게 잘 보면 될 거예요. 자, A가 1,5고요. 그 다음 B가 뭐가 되니? 7,1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껐으면 얘에서 반드시 뭐가 된다고? 이렇게 수직이 되어야 돼. 자, 이렇게 되는 수직이 되는 점 P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러면 정점 두 개와 움직이는 자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뭐를 만들었다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대. 맞아? 그럼 점 P는 뭐가 된다? 원이 되는 거야. 오늘 수업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점으로부터 자치를 구하는데 정점이 있는데 P가 움직이는데 뭐야 이거 직각삼각형이야가 딱 보이면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얘는 어디 위의 점이다? 이런 원위의 점이 되겠죠. 맞잖아. 원위의 점에서는 전부 다 뭐가 될 거니까 이런 직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점점으로부터 뭐가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 했으니까 이거의 중심이 어디 있고 이거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그게 제일 심플하고 제일 많이 쓰니까 그렇게 풀고요. 나는 비행기 탔지롱. 안 꺼지지롱 이제. 어우 깜빡해서 큰일 날 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좋아요. 또 AP의 기울기가 뭐니? AP의 기울기는 얘를 x, y로 잡으면 우리가 자치를 볼 때 x, y를 자치로 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x-1분의 y-5가 될 거고. 자, 그러면 BP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니? BP의 기울기는 x-7분의 y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맞니? 근데 이 두 직선이 반드시 뭐 알아? 수직으로 만나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여야 된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x, y로 놓고 갈 때 이렇게 풀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이거의 중점을 중심으로 하고 이것이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원의 일부다.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핵심은 뭐냐? 자치를 갈 거다. 오늘 수업 자치할 거야. 자치의 방정식을 하는데 x, y가 있는데 두 점점에서 직각삼각형 딱 보였다. 이거 원이다. 이렇게 빨리 캐치를 해내는 거다. 이게 근간이 될 거예요. 자, 74번 문제가 74번부터 거의 한 79번까지 이어지는 78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죠. 맞니?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풀면 될 거고요. 첫 번째, 가장 쉬운 자치잖아요. 이때 중점을 우리가 m이라고 두면 가장 기본적으로 패턴이 자치를 구하라 했으니까 자치는 x, y라고 두어라. 방학 때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리고 또 다른 움직이는 점이 있다면, 또 다른 움직이는 동점이 있다면 이때 P는 어떻게 하라고? A, B로 놓아라. 동점이 하나가 더 있다면. 그런데 이것이 이 원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원 위의 점이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제로다. 이런 원이 있다. A, B의 관계. 아니, 이랬을 때 A 자리에 뭐만 다 잡아놓으면 이제 끝난다? X, Y로 바꾸면 된다. 그게 방학 때 얘기했던 자치였어요. 기억나죠? 자, 그랬을 때 이 점과 P와 M의 관계는
이 두 점의 중점이 m이다 이런 말을 했으니 2분의 a 플러스 4가 x고 2분의 1 플러스 b가 y다. 그러므로 a 자리에는 뭐를 대입하고 a 자리에는 2x-4를 대입하고 b 자리에는 2y-1을 대입하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A, B 자리가 전부 뭐로 바뀌니까? XY로 바뀌니까 자치가 구해진다. 이 방학 때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집에서 상당히 많이 바라봤던 문제의 자치 방정식이다. 근데 이걸 왜 소개하냐면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원위에 있는 또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 하나의 정점으로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특징이 있어요. 중학교 원래는 옛날에는 중학교 2학년에 닮음의 중심이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배워서 대단한 내용은 아니니까 닮음의 중심이라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닮음의 중심은 뭐냐면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습니다. 자, 두 도형은 닮았죠. 닮았습니다. 닮았을 때, 두 도형이 닮았을 때 대응점을 연결을 시켜요. 두 도형이 닮았을 때 대응점을 연결을 시킵니다. 대응점을 연결을 시켜요. 자, 대응점을 연결시키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이게 닮음의 중심이에요. 배운 적이 있는 친구도 예전에는 교과서에 있었어요. 근데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고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닮음의 중심이라는 거에서 어떤 정보가 있냐면 이 두 도형의 닮음 비가 A 대 B였다면 이 닮음의 중심에서 각각의 어디에 이르는 점? 대응점에 이르는 거리의 비로 몇 대 몇이다? A 대 B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문제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질 거냐? 저 문제 끌어오면 이 문제 끌어오면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넘어가면 9 이렇게 됩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3,1에 있고 반지름이 3인 원이다. 맞니? 자, 그러면 일단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보면 마이너스 3,1에 있고 반지름이 3이고요. 자, 마이너스 3,1에 있고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반지름이 3인 원 맞겠지? 마이너스 뭐 맞잖아. 아씨 힘들게 그렸는데 마이너스 3,1이니까 여기에 찍히네요. 그죠? 자, 그래놓고 4,1이 대충 여기란 말이야. 맞아. 이 원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위를 움직이겠지. 원위를 움직일 거예요. 원위를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이 기가 뭐가 되니? 닮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원은 닮았을 거니까. 근데 이 점이 중점에 찍힌 데 있거든요. 그럼 얘가 1대 얘가 뭐가 되니? 2가 되겠지. 그럼 이 두 도형의 닮음비도 몇 대 몇이나? 1대 2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원이 그려지겠네. 이렇게. 맞니? 그러면 중심이 여기 4,1이고 여기니까 이 원의 중심은 이거 두 개의 중점에 있을 거고요. 맞니? 반지름은 이 반지름의 길이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한 점점으로부터 원이든 어떤 도형이든 잡았을 때 이거 다 1대 3으로 내분한 점, 3대 1로 내분한 점 뒤에 그런 문제 엄청 많단 말이야. 맞아?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닮음의 중심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9번 문제는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죠. 두 정점이 있습니다. 두 정점. 두 정점으로부터 PB의 거리의 B가 항상 2대 1인 점들의 자체를 물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기억나죠? 맞아.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그래서 두 정점으로부터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자,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M 대 N으로 일정한 점의 자치는 맞니? 두 정점을 M 대 N으로 내분한 점과 외분한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 항상 이렇게 돼요. 알았니? 그럼 또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겠지. 점 P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은 성분이 반드시 수직으로 만난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뭐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P가 자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P를 X, Y라고 세팅을 해놓고 저기서 보면 PA의 제곱과 4PB의 제곱이 같도록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치로 풀어도 됩니다. 알았니?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원이 나온다 했으니까 한번 보면 XPA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4PB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다. 이런 자치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자연스럽게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4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원이 된다. 그런데 이 원이 존재하는 m의 범위를 물었어요. 원이 존재하는 m의 범위. 맞지? 그런데 이때 y는 mx니까 하나의 원이 직선이 될 거 아니야, 직선. 직선하고 p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직선과 원이 뭐 해야 된다고?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저번 시간 얘기지, 그지? 바로 뭐니? 원과 직선이 공유점을 가지도록 한다. 공유점을 가지려 하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 중에서 반지름이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m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뒤에는 어려운 거 없죠. 무슨 말인지가 되니? 자, 두 번째. 80번 얘기가 계속해서 갈게요. 80번 얘기가 뭐니? 너희들이 문제를 읽어보면 80번 문제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맞지?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M 대 N으로 일정한 점의 자치는 원이다. 자, 이것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데 만일 M과 N이 같다면 이 자치는 어떻게 될 거냐? A, B는 수직이 등분 선이다를 보여라 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이 문제도 동일하게 갈 건데 그럼 이렇게 된 거죠. PB의 길이의 B와 PA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으로 일정하니 지금? M 대 M으로 일정하다. 맞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냐면 M제곱 PA의 전체의 제곱이 M제곱 PB의 전체의 제곱에서 아까처럼 자치를 잡아주면 이 자치는 반드시 뭐가 되겠니?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맞아? 자, 그래서 AB를 그런데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다 잡으려니까 너무 복잡해서 선생님이 임의로 A는 0,0으로 잡을게요. A는 0,0 그렇게 세팅해도 되죠. B를 B,0이라고 잡고요. 이때 자치니까 P를
x, y라고 놓고 세팅을 합시다. 자, 그러면 n제곱 PA제곱이니까 뭐가 되니? n제곱 PA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m제곱 PB의 제곱은 x-b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맞아. 그럼 얘를 쭉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얘를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의 x의 제곱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의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제곱의 bx 플러스 m제곱 b제곱은 0이다. 이런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맞아?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인데 이 중에서 뭐가 같을 때? m과 n이 같으면 a, b의 수직이 둥근 선이 나옴을 보여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므로 m과 n이 같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m과 n이 같으면 원이 없어져 버린다. 그죠? 그리고 m과 n이 같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m 제곱 bx 플러스 m 제곱 b 제곱은 0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맞아? 그래서 얘를 정리했더니 x는 뭐가 돼? 2분의 1 b 이런 방정식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0,0과 b,0이라고 봤을 때 x는 2분의 1 b니까 수직 이등분 선이 된다라고 증명 가능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폴로니우스의 83번 문제. 자, 지금 이거에 대한 교점에 관한 얘기다, 그죠? 이상해졌어. 교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tx가 되고 플러스 t제곱이 없어지고 플러스 y의 제곱은 제로와 y는 tx와의 교점이다 라고 보면 되겠다. 맞니? 이제 지금 t가 별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t를 없애줄 건데 t는 x분의 y라고 표현이 되지만 이때 우선은 우리가 x는 0이 아닌 구간에서는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x가 0이 아닌 구간에서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된다. 그럼 x가 0인 구간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조금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x가 0일 때는 보고 갑시다. 먼저 x가 0이 돼버렸으면 t제곱 플러스 y제곱은 t제곱이니까 x가 0일 때 y도 뭐가 된다면 0이 되면 성립한다니까 0,0은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x가 0이 아닐 때는 그러면 x가 0이 아닐 때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해서 t 자리에 들어가시면 x제곱 마이너스 t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x 약분되고 y네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나? 아닌데 2y가 되죠. 그죠? 맞아? 그래서 원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지? 자, 그래서 이거의 자치는, 교점의 자치는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자, 0,1에 있고 반지름이 1인 이러한 원이 된 거예요. 맞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y가 무조건 뭐라고 했니? 지금 치역에서 y는 다 뭐니? 0보다 크죠? 그러면 0,0도 됐으니까 아무튼 요 장면에서 봤을 때 y가 다 0보다 뭐하다는 거니? 커요. 맞지? 근데 t가 뭐라고 했냐면 t가 반드시
양수라는 포인트를 줬어. 그러면 지금 y가 0보다 커요. t는 양수야. 맞아? 그럼 t가 양수기 위해서는 x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양수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양수함수에 표현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아닐 때는? x가 0이 아닐 때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x가 0이 아닐 때. 그런데 아까 0,0은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영역을 표시하려면 이렇게 표시되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8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과 직선이 있는데 원과 직선이 만날 때 원과 직선이 만나는데 교점의 중점의 좌표 P의 자치를 물어요.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베이스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일단 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x-3의 완전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에 넘어오면 14, 9, 4, 13, 3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맞니? 그래서 중심은 3,2에 있고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이고 어떤 직선이 y는 mx라는 직선이 지나간다. 원과 직선이 지나간다. 원과 직선이 지나가서 만났어. 중요한 포인트. 만났어. 만났는데 만난 교점의 중점이래. 원이 있어. 직선이 지나가. 만났어. 만난 거의 중점이래. 뭐지? 이 전 시간에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전 시간에 상당히 많이 활용됐던 뭐니? 현이 보일 때. 중심에서 내리면 현이 수직 이등분 된다라는 포인트하고 연결이 되지. 그래서 이게 어떤 연결점을 가지냐면 중요한 게 자, 중심이 3,2에 있어요. 3,2에 있고요.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이니까 축과는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중심을 지나는 y는 mx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맞아? 그러면 이때 두 점이 생겨. 이 점에 뭐에 관한 얘기? 중점에 관한 얘기. 이 중점에 관한 뭐니? 자치. 맞아? 근데 전 시간에 의하면 이렇게 현이 보일 때 무조건 뭐랬니? 원의 중심에 내려서 이 아이가 수직 이등분 한다 잡았지? 그럼 오늘은 뭐가 보여야 돼? 뭐가 보이니? 두 정점 직각삼 자치. P는 뭐가 돼야 돼? P가 뭐가 돼? 원이 돼야. 맞잖아. 오늘 처음에 두 정점으로부터 동시에 수직인 거 그으면 제일 중요한 근간이 된다라는 모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0,0과 3,2라는 두 정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 자치가 끄은 자치가 반드시 수직이다. 아, 그럼 이건 무조건 뭐다?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아. 그런데 무한정 원이 그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 무한정 원이 그어지진 않는데 원래는 이런 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이런 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mx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해야 되니? 원과 만나야 되잖아요. 맞아? 원과 만나지 않으면 아예 이런 게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m의 범위가 요 사이에서만 답이 나올 거라는 거죠. 요 사이에서만.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때 m의 범위도 잡히긴 잡혀야 되겠네, 답이.
그럼 m의 범위는 어떻게 잡혀야 되니? 원에서 이 원이 뭐 할 때? 접할 때고 이렇게 접할 때 이 m 범위가 안에서 이런 자치가 만들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지름을 양끝으로 한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x-2분의 3의 제곱에 플러스 y-1의 중점이 되겠죠. 그죠? 4분의 13이가 어떻게 되지 저건? 4분의 13 이런 원이 되네. 근데 답을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무작정 이 원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m 범위가 원과 직선이 뭐 할 때 이렇게 접할 때의 m이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3,2에서 어디까지의 거리가 mx-y는 0과 3,2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동일해지는 지점이 되겠나? 그때 m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하면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의 절대값 3m-2가 루트 3이 되는 게 접한다니까. 이 범위 안에서만 될 거다. 이 답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9m 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4 얘는 3m 제곱 플러스 3 그래서 6m 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1은 0 그래서 m의 범위가 나오겠다. 그죠? m은 뭐가 되니 접할 때 6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5 왜? 30 자, 따라서 이게 답인데 m의 범위가 어디 있을 때니? 6분의 6 마이너스 루트 30보다 크고 6분의 6 플러스 루트 30 사이일 때 이 원에 만들어진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84번이 상당히 또 중요해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85번 문제를 보시면 y는 mx와 중심과 반지름이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요. 선의 길이가 1보다 크게 될 때는 어떻게 될 때냐라고 하니까 이거는 크게 앞쪽에서는 어려운 건 없고요. 자, 원의 중심이 1,1이고 반지름도 1인 원이니까 이렇게 원이 찍혀 있겠죠. 자,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자, y는 mx가 이렇게 지나갈 건데 y는 mx가 지나갈 건데 이 현의 길이가 1보다 커질 때라고 얘기하죠. 맞니? 안으로 점점 들어오면 현의 길이가 커질 거니까 언제 1이냐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내려서 이렇게 본다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이때가 2분의 1일 때, 즉 1,1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 2분의 루트 3일 때를 찾으면 되겠지. 그거보다 m이 크다. 그 사이에 있으면 현의 길이는 1보다 크다. 요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PQ의 중점. 이게 PQ의 중점이라고 합시다. M이라고 했고요. 이 점 X, Y의 자체를 묻고 있네요. 맞지? 그랬더니 PQ의 중점은 뭐가 되니? 현의 중점. 원의 중심과 내렸으니까 당연히 직각. 맞지? 그러면 이 두 점점으로부터 어떻게 되니?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바로 뭐가 되니? 자치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니 x-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y-2분의 1의 제곱 1대1대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맞아? 그런데 무작정 이렇게 돌지는 않지, 그죠? 그래서 중심이 어디 있고
2분의 1, 2분의 1에 있고요.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인데 그 원이 직선과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근데 다 되네. 그럼 이때 원은 이렇게 그려지는 원이죠. 이렇게 그려지는 원이니까 다 되나 보네요. 그죠?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반지름이 2분의 1이 아니잖아.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네. 1, 중심이 1,1에 있고 요게 반지름이다. 그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 4분원이 그려진다. 그죠?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중심이 2분의 1, 2분의 1에 있고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니까 중심이 여기 있고 반지름이 얘네요. 그죠? 이런 원이 그려지겠네. 이런 원이 그려지겠다. 맞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만 되겠다. 이 위치. 뭐야 이거 항치를 해가지고 알아보겠니? 저만큼이니까 저걸 표현하기에는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 x가 0보다 크고 y가 0. 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되겠네. 접할 테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7번 여러분들께서 1번과 2번은 쉽게 잡았을 것 같아요. 맞지? 1번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서 m의 범위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2번도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금원이 수식이 되기 때문에 원의 일부가 그려진다 해서 여러분들이 잡은 답을 1번, 2번을 정리하면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자치가 그려질 거고요. 그죠?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는 안 잡았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지금 1번, 2번에서 3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y는 mx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원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가 p가 자치라는 거는 잡았다. 그죠?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직선 3번과 만나는 이 점을 Q라고 잡았어요. 지금. 아니, 자, 저렇게 잡혔을 때 OP 곱하기 OQ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내용이 됐어요. OP 곱하기 OQ의 곱의 값을 물어요. 그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럼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연결을 했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지금 여기가 수직이다. 맞니? 너희들 이렇게 해서 풀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이 두 개를 지름으로 양끝으로 하는 원의 일부가 지금 그려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연출됐으니까 여기서 뭘 해주고 싶냐면 O에서 이 지금 중심과 연결하는 선을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래서 OPQ가 있으니까 이 삼각형을 R이라고 합시다. 수직 표시를 벌써 했습니다. 수직이에요. 이게 수직입니다. 왜 수직이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문제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맞니? 그런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3분의 2.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 알았으니까 이거는 수직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내용이죠. 그럼 이 두 각은 뭐가 됐습니까? 막곡지 각이 되었으니까 지금 직각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 보인다. 자, 그래서 삼각형 POC랑 닮아 있어요. 삼각형 RQ가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맞아? 그랬을 때 OP와 OQ의 길이에 비해 관한 얘기니까 코사인처럼 한번 볼게요. 그럼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처럼 보면 50분의 OP가 될 거고요. 작은 삼각형에서 코사인처럼 보면 OQ분의 OR이 되겠죠. 맞아?
자, 그랬더니 이거 두 개의 곱은 OP 곱하기 OQ는 OC 곱하기 OR과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OP 곱하기 OQ는 OC 곱하기 OR이다. 자, 그럼 OC의 값은 어떻게 구해지냐? OC의 값은 두 변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거리다. 그죠? 그러니까 OC의 길이는 루트 13이 될 거고, OR의 길이는 뭐냐? OR의 길이는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구하기 쉬울 거예요. 0,0이고 개수가 4구니까 또 4구 13 대입하면 10, 루트 13분의 10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의 값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88번, 이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8번 문제는 일단 A가 마이너스 B가 아닌데 조금 형태가 달라진 느낌이에요. 뭐 이상한, 근데 이거 일단 직선이죠. X, Y에 대한 1차식. 직선이고 O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했어요. O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했는데 P의 자치, 수선, 직각. 뭐지? 아니, 자, 그러면 기존에 뭐 X, Y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 기하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직선이 나왔을 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직선이 나오면 무조건 뭐로 봐야 되니? 직선이 나오면 점과 기울기와 한 점, 맞니? 이렇게 놓고 푸는 친구가 없을까? 당연한 거 아니니? 이렇게 놓고 직선을 파악하는 친구는 없어. 하물며 어떻게는 봐야 되는데 y는 이라고 고치든지 그렇게 안 하니?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y는 보다는 어떻게? 얘를 ax 플러스 by 그러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는 0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나타낼 거니까 a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플러스 b로 묶어내면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정리가 될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됐겠네요.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b분의 a에 x 마이너스 2가 됐을 거예요. 우선 b가 0이 아니라고 볼게요. 맞아. 이때 a와 b가 마이너스 b가 다르다 했으므로 이거의 기울기도 1은 아닌 상태입니다. 기울기가 1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좀 이따가. 자, 그러면 이 직선은 아무튼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니? 이 직선은 아무튼 2,2를 지나고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자, 따라서 기울기가 2,2니까 이쯤에 기울기가 2,2가 있고요. 2,2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들이라는 거지. 아니, 지금 P는 어떤 P냐면 O에서 직선을 내린 수선의 발의 자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O에서 어디에 내렸다고? 이렇게 직선에 내렸겠죠. 그러면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P 끝났네요. 또 정점 O와 2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의 답은 0,0과 2,2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자치인데 왜 b가 마이너스 기울기가 1이 되면 안 되는지 알겠죠? 기울기가 1이 되면 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다. 됐어요. 오늘